두 번째 수업 노트.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간단한 질문지를 드릴 테니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학생들의 현재 모습을 점검해보기 위해 문장 완성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완성 문장을 완성하다 보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래서 리더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아 저걸 가져가서 분석을 해? 아 분석을 해 누가? 자 드디어 저희 설문지 있잖아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예. 먼저 김용만 씨. 네. 네. 김용만 씨는요 네. 이런 형입니다. 아 뭐라고 나와요? 비둘기형. 어머, 비둘기요? 더 모르겠다. 이게 뭐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비둘기요? 평화? 비둘기형 아 평화주의자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안정환? 안정환 씨는 별로 이상한 거죠? 아니요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 자 오뚜기 형입니다. 오뚜기 형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건 뭐 딱 이런 거 알겠네. 있지. 이거는 야. 아니 그 이태리전 골 넣은 것처럼. 어? 전혜빈 씨는 되게 좋은 거야. 뭐예요? 진주 형입니다. 엄청 갈고 닦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뭔가 인내의 상징 아닌가요? 원래 그 진주가 조개 상처 난 부위에서 생기는 게 진주거든. 이용기 씨 예. 독수리 형. 독수리는 그 날아다니는 것들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수리를 제일 좋아해요. 멋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야! 이거 하는 거. 아, 너무 본인이 원하는 거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독수리. 야. 아 이게 다 달라? 예. 곽동현 씨는 말형 아니야? 뭐야? 코코넛 형입니다. 야 다 동물인데 왜 너만 껍데기가 단단하고 안에는 아니, 이게 안에는 부드럽고 물이 아니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나 내가 대박이야. 이거 뭐야? 왜? 오소리 형 이런 거야? 아니 정준하 씨는 개복치 형이라고. 뭐야? 엄청 큰 있죠. 엄청 큰 거. 엄청 큰데 조그만 자극에도 죽는 생선이 있어요. 개복치. 아 죽어? 죽어요. 죽어요. 자살하고 막. 이러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고 있다가 햇빛이 딱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놀래서 죽고. 어머. 개복치가? 네, 이러고 가다가 지극히 소심한 그런 거네 그러니까. 진짜? 예. 문제가 많나? 너 지금 얼굴이 지금 개복치야. 불만 가득하잖아 너. 어? 아무튼 개복치의 개복치야. 특성이 개복치는 진짜 빨리 죽어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죽어요. 되게 예민한 아 친구. 진짜 얘 눈치 없어. 개복치 치면 바로 개복치 돌연사가 나와요. 야 그만해. 너. 니들이 지금 준하 형 죽이는 거야. 한번 죽이는 그거. 자기가 가다가 대변 보고 놀래서 죽고 막 그래. 자기 대변에? 응가 했는데 어우 진짜 대박이다. 형도 화장실에서 놀릴 때 있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이게 진짜 내가 싼데 이게 내려갈 수 있어 이런 느낌. 야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네. 자, 세 번째 수업 노트. 나와 이야기해 볼래요? 나와 얘기해 볼래요? 네, 선생님하고 원포인트 레슨인 거야. 1대1 면담이요? 문장 완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보는 원포인트 레슨. 심리치료 중 하나인 빈의자 기법을 활용한 자문자답 시간입니다. 앞에 놓인 의자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과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과연 학생들은 나 자신과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요? 이야기해볼래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분위기가 제가 한번 쭉 보면서 떠올랐던 거는 굉장히 유유자적 만족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움직이고 뭐 이런 분이 아닌가 독수리형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좀 예전에 해결하려는 것들도 좀 많으셨던 것 같고. 예. 네. 혹시 뭐 계기나 뭐 그런 시점이 있었을까요? 원치 않았지만 어깨에 짐이 조금 있었거든요. 좀 무거웠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팀에서는 프론트맨이고 보컬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만 이제 하는 버릇이 든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담감을 어렸을 때는 되게 즐겼어요. 아, 내가 다 하지. 이게 무게가 있구나를 느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함으로써 제가 뭔가를 바라거나 한 거는 한 개도 없거든요. 정말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뭐 조언이나 도움을 구한다고는 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선배나 저보다 좀 오래 사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어렸을 때는 진짜 불이었어요, 불.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보단 무조건 저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고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계속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지금 말씀하셨다면은 저분은 좀 나중에 외롭겠다. 하지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기준들이 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건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에 미래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저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죽기 전에 나를 돌아봤을 때, 아, 잘 살았다 이 정도면 즐겁고 재밌게 살았다, 의미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죽자라는 주인데. 그러면 그 이용기 씨가 지금의 이용기 씨한테 아, 제가 미래의 사람입니까? 네. 반대네. 아. 그래서 너가 요즘에 조금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 발을 디딘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한데 그걸 잘 넘기면 정말 너가 하고 싶어하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장 완성 검사를 간단하게 좀 봤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다시 홀로 좀 우뚝 서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의 오뚜기 형이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오늘 그 자유 시간 때 어떻게 잘 시간을 보내셨나요? 얼마 전에 우연찮게 제가 그 살던 동네하고 그 다녔던 학교를 좀 지나쳤었는데 네. 그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 못 들어간 게 좀 생각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냥 거기 앉아서 좀 쉬자 그래서 그런 겸해서 갔죠. 네네. 가셔서는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떠오르던가요? 그래도 고생 많이 했다 참. 그때는 좀 불쌍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좀 나중에 좀 괜찮아졌구나 해서 그거를 좀 위안을 좀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고생을 좀 보상 받는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래도 또 사람이니까 야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좋은 선수,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좀 즐거운 생각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미래에 안정환 씨가 있다면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일지. 지금 제가 굉장히 기로에 많이 서 있어서 운동에서 배운 거를 다시 지도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방송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이냐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도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굉장히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식도 있고 네. 와이프도 있고 네네. 그래서 고민이 많은 지금이죠. 네네. 네. 네.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를 또 자꾸 그려보는 것도 10년 뒤, 5년 뒤 내가 지금부터 스토리를 써나간다 하면 어차피 이건 나의 소설이고 나의 인생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뭐 정답도 없고 그렇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뒤로 나가야 되죠?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시지요. 간단하게 문상 완성 검사를 좀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제가 떠오른 거는 진주 같다. 아, 힘들고 아프고 껄끄러운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좀 갈고 닦고 있는 느낌?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진주요? 그 진주라는 표현을 해주셨었을 때 굉장히 감동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둥글둥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 그걸 가치를 진주까지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과거에 내가 어렸었을 때 어땠냐고 3번째인가 질문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과는 많이 달랐었어요. 저는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의사도 굉장히 분명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시선에는 내가 그게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인다든지 과해 보이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들 속에서 네네. 제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자꾸 깎아내다 보니까 자꾸 내 스스로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보다 세상 살기는 조금 더 수월해진 느낌도 들었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되게 배려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배려하다 보니까 자기가 힘들 때도 힘든 내색을 못하고 받는 거에 어떨 때는 좀 불편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많이 힘든 날이 있었었는데 현진이한테 통화를 하다가 현진아 나 네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랬더니 당장 달려와 주더라고. 언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정말 단숨에 달려와 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너무 혹여나 그들의 시간을 뺏을까 너무 그 슬픔이 묻을까 막 괜한 걱정에 좀 말씀대로 제 자신한테 좀 인색했던 것 같긴 해요. 본인은 그렇게 막 주는데 근데 주는 기쁨 어떠세요? 저는 참 좋아요. 그럼 그분들도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그분들도 사실은 표현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안 주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느낄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 좀 이렇게 차단하다 보면 좀 외로워지고 과거에 좀 상처받고 힘들었던 혜빈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요? 여기 앉아 있는 거요? 그때 저를 생각하면 늘 혼돈 속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혼돈이라는 걸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 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해지고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정말 값진 것들을 얻고 있는 중이니까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오전에 수업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굉장히 마음도 여리고 좀 소년 같고 그래서 코코넛에 제가 비유를 했거든요. 아, 껍질은 네, 단단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데 속에 속은 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타인의 인정을 그렇게 신경 써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그게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물론 타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자아도취나 좀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폐 박스를 좀 흘렸어요. 내가 치울 수도 있고 안 치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치우고 그걸 보고 사람들 누군가는 저 사람 되게 뭔가 의식이 있다. 그랬을 때 난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그것들을 행하면 이건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그로 인해서 기분이 좋으면요? 근데 기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봤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보다는 그냥 내가 이것을 줍는 게 내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단해지는 거죠. 간단해지는 거죠. 이제 좀 너무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랬나요? 네. 그 기분이 좋은 건 매 한 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그쵸, 아니죠. 네. 근데 그건 뭐 한 가지 예이긴 하지만 네네. 행동을 할 때마다 누군가를 의식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라고 기다렸습니다. 아 나도 지금 너무 기다렸었어요. 나 그죠? 너무 열받아갖고 지금. 너무 힘드셨죠? 아니요? 그러면요. 왜 개복청입니까? 왜 개복청입니까? 그게 아 이거 그게 이제 다른 열받으시- 사람들은 무슨 진주형 뭐 왜? 다 그런 건데 왜 저만 개복청이에요? 되게 크고 예. 멋진 물고기인데 너무 마음이 여리고 연약한 것 같아서. 그래서 검색해봤거든요. 네. 개복치가 유리 멘탈이던데요. 근데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좀 스트레스가 많으시지 않을까. 맞아요. 네, 되게 사랑받고 싶고 다 되게 잘 지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예. 또 근데 중요한 건 외롭다고 많이 쓰셨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 노력만큼 썩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상처도 많이 받고 예. 방송인으로서의 수명과 생명은 언제까지일까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큰 예. 오늘도 사실 뭐 제가 잠깐 2시간 시간 주셔갖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걸 좀 자꾸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저를 막 욕하고 댓글에 안 좋은 댓글 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바깥에 나가보면 사실은 너무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올 초부터 그랬어요. 수년 동안, 10몇 년 넘게 쌓여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정준하 씨는 정준하 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감은 많아요, 굉장히. 뭐든 주어지면 어떻게든 다 해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거로는 와닿지 않고 밖에서 계속 피드백을 계속 기다리시는 건가 봐요. 사실 고민 얘기를 해본 사람이 사실 재석이 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재석이가 형 항상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형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런 얘기 해줄 때 되게 눈물이 나게 고맙더라고요. 되게 극단적으로 안 좋게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이제 다 모든 걸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하고 참. 또 혼자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힘드셨을 걸 생각하면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는 있지만 의외로 외롭다라는 단어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참. 그냥 본인한테 너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 너 진짜 열심히다. 참 미치겠네. 제가 이게 이런 게 아닌데 아무튼 좀 아껴주고 좀 쉬게도 해주고 내가 날 인정하는데 이거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시작인 것 같아요.